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몇 가지 뉴스와 그리고 전 세계 뉴스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네, 캐나다 주택 시장이 거래 늘고 가격이 둔화돼서 완연한 회복세다. 회복세가 완연하게 되고 있다. 고금리에 적응한 탓일까? 연간 거래량이 2년 내에 최대로 증가했고 가격 상승률은 둔화됐는데 거래량이 많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안정화된 거죠. 그죠? 가격 확 오르는 것도 아니고 가격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거래량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래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버리면 좀 애매한 게 있잖아요. 이게 거래량이 적으니까 올라 사람들이 수요는 많은데 어쩔 수 오른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면 그 가격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솔리드하거나 뭐 스테이블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저도 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 얼마 전에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걸 집을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량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건 고금리에 적응했냐 그런 것도 가능하고 나만 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돈은 있다. 근데 나만 빼고라는 것도 웃긴 게 사람이 돈이 없긴 없어요. 제 주변에도 집을 살려고 이제 막 하는 사람들 중에 저도 그런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나만 혼자 생각해서 돈을 이제 막 계산해 보면 돈이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막상 살 때가 되면 뭐 어떻게 론도 받고 뭐 저도 이제 친척들한테 돈 부모님한테 뭐 손을 벌리기도 하고 그리고 친척들한테 돈을 벌리기도 하고 아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돈을 또 뭐 갚기도 하고 안 갚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언젠가 갚아야 될 수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 이제 생각보다 돈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요기에 적응해서 집을 사버리는 거죠. 근데 심리가 저 그런 생각 들어요. 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가격을 지금 막 4개월, 5개월째 어쨌든 밀어 올리고 있잖아요. 만약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경기가 정말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 소프트 랜딩이라 그러는데 뭐 큰 혼란 없이 만약 경기가 좀 침체됐다가 다시 회복되면서 그죠? 그 사이에 만약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집값 더 오를 수 있겠다 이런 불안감이 사실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비싸지만 지금 사놔야 앞으로 금리가 좀 떨어지면 오르지 않을까. 이제 금리가 떨어질까? 옛날에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얘네 떨어져야만 저도 지금 금리 올라서 변동금리를 아직도 있기 때문에 돈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예전에 1,000불 더 낸다 그랬는데 1,000불보다 훨씬 더 많이 내고 있거든요, 지금. 삶이 너무 빡빡한데 진짜. 근데 요즘은 정말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드는 게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이유를 불문하고 그죠? 러시아 옛날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다시 뭐 와일드파이어가 나고 또 공급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물가가 잘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물가가 3%대로 올라갔습니다. 모기지도 주 요인이고 모기지가 큰 부분을 차지한대요. 이거 웃기지 않아요? 물가가 좀 떨어져야지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이 모기지 떨어질 텐데 모기지가 오르는 거 보고 다시 또 물가도 오른대요. 이게 서로 지금 경쟁하듯이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기름값이 올랐고 그 전기료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도 우리는 소위 말해서 뭐 청정 에너지 막 얘기하는데 전기 생산도 사실은 기름으로 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제 모든 게 막 경쟁하듯이 오른다고 좀 얘기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3%를 보니까 그래도 좀 살만하다. 옛날에 8% 9%대는 정말 막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3%는 살만한데 근데 만 이 정도 지금 계속 올려도 물가를 막 지금은 5%가 됐는데도 기준금리가 5%가 됐는데도 물가가 3% 오른다는 얘기는 이 캐나다 그 중앙은행에서는 물가를 그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왜냐하면 3%대로 계속 이렇게 올렸는데도 올라가는 거 보니까 지금 내렸다가는 돌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뭐 기름값이고 뭐고 간에 좀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이 있죠. 근데 특히 어제 이제 제가 뭐 러시아 루블라도 오르고 있고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 중국이 또 지금 굉장히 뭐 불안한 요소가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불안해지면 공급이 또 안 될 확률이 높은 건데 요즘에 이제 보이는 게 전 세계가 지금 굉장한 혼란 속으로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구체적인 어떤 요인인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단 빨리 끝나야 되는데 끝날 조짐이 사실은 올 초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안 끝나고 있죠. 그래서 저도 그때 아마 러시아가 영토 그렇게 뺏은 걸 아마 인정을 해주면서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전쟁 그만 끝내자 아마 압박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나토 고위 관리자가 제안을 했죠. 그냥 지금까지 뺏긴 영토는 그냥 러시아한테 주고 이제 나토 가입해라. 그 나머지 영토는 보존해주겠다는 얘기죠. 정확하게는. 근데 이게 분명히 옛날부터 저 같은 사람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면 옛날부터 얘기 많이 나왔고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완전히 정말 짜증이 나서 나오는 얘기겠죠. 근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뭐 당연히 자기네 나라니까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겠죠. 요즘에 러시아 경제가 좀 폭망하는 느낌이 들면서 러시아도 아마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달았을 텐데 어느 정도 동의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기사 내용으로 쭉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이제 우크라이나만 동의하면 옛날에 아마 러시아도 동의 안 했던 것 같고 느낌상 우크라이나만 동의하면 이제 종전으로 다가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아마 저희도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6.25 전쟁도 전쟁 딱 1년밖에 안 했다 그랬잖아요. 전쟁 딱 1년만 했고 나머지는 이제 영토를 얼마나 뺏기냐 고지전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우크라이나도 거기 관련해서 지금 동부 전선에 요충지를 탈환했다. 자, 러시아 방어선 돌파가 될까? 자, 지금은 이제 전쟁도 사실상 정체 상황이고 지금 이제 뭐 뭘 찾네, 어느 타운을 찾네, 어느 도시를 찾네. 지금 사실상 고지전에 돌입한 지 1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계속 지금 휴전 협정은 되고 있는 거죠. 한국도 그 판문점에서 계속 회의를 하는 중간에 고지전으로 계속 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후반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이제 도시를 재건하는 사업이 계속됐었고 얼마 전에 뭐 키이브인가 그 러시아 수도인 키이브에서는 휴가를 엄청나게 즐기는 사진도 또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으로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방만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 거의 이제 종전에 다가서지 않나. 뭐 이 종전 다가서 1년 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더 많은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불안한 요소들이 지금 지금 아프리카로 확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누군가가 뭐 소위 말하는 큰 선들을 인도한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세계 질서를 억제하던 힘들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국의 힘도 뭐 미국 힘 자체가 약해진 건 아니겠지만 중국 힘도 세졌고 다시 러시아 힘도 뭐 약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좀 건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옛날처럼 막 전 세계 군사를 보내서 억제하는 힘이 아니다 보니까 리비아에서는 트로폴리에서 군벌 간 무력 충돌이 있었고 또 니제르라는 나라 다 못 사는 나라예요. 말리, 니제르 여기 뭐 차드 뭐 부르키나 파소 정말 다 못 사는 나라들인데 여기서 또 이렇게 싸우고 있네요 세상에. 사헬이라는 데는 이게 사하라 이남 지역이에요. 자 안보 공백이 우려가 현실이 됐고 그리고 군부 임명이 총리 사드 방문했고 모든 당사자와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 독립이 존중돼야 된다. 미국도 대화로 풀 수 있다.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지금 얘네들도 받겠죠. 리비아도 받겠죠. 나토가 힘이 없네. 나토가 옛날에는 아무래도 미국 중심이다 보니까 막 으르렁거리고 막 그냥 좀만 하면 막 큰소리 꽝꽝 치고 그랬었는데 여러 입장상 나토가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이런 애들이 지금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트렌드가 있잖아요. 시대별로 트렌드가 있네. 그럼 우리 좀 한번 일어나 볼까? 이런 흐름들이 지금 아프리카에도 나타났던 거죠. 지금 나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나설 수 있는데 나서지 않는 이유가 푸틴을 이제 보존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푸틴이 무너지면 중국을 중국을 같이 견제할 세력이 누가 있을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러시아, 중국이 굉장히 친해진 것 같긴 하지만 전통적인 라이벌이고 러시아, 중국 옛날부터 영토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크는 걸 늘 반대하는 것도 러시아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압박할 수 있는 파트너가 없어지는 거죠. 푸틴이 나쁜 놈이긴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거되지 않기를 원하는 건데 아직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젤렌스키도 다 알고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대혼란의 사태가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만약 이런 혼란이 소위 말해서 안정이 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공급망 불안은 계속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저런 나라들 다 생산하는 나라들입니다. 대부분. 기름값도 안 떨어질 테고 물가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아, 정말 살기는 정말 빡빡해지겠구나. 더욱더 빡빡하구나.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기간에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돼? 이 와중에서 부동산이 밀어 올렸어. 사기는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공급도 안 돼, 지금. 인구는 늘어나. 부동산이 더 중요한 자산이 될 수도 있다. 뭐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죠? 유일하게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이 부동산들이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도 아, 얘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도 또 대략 둘러본 또 부동산 뉴스 또 전 세계 뉴스였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정말 더워요 지금 요즘에. 네, 오늘까지만 덥고 내일부터는 좀 다시 또 좀 선선해지는 좀 날씨가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늘도 뜨거운 하루 잘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